이번에는요, 북한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을 향한 화해의 손짓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요, 김정은이 여기에 답을 내놨습니다. 돌아온 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핵무력 강화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부터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자마자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명백한 도발이고 급진적으로 핵무장 확대하겠다. 여기에 또 남포조선소를 찾아서요, 해군력까지 키우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어쩌란 겁니까? 연합훈련을 하지 마라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두 번째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즉 직접 이 을지 자유의 방패를 이렇게 비판을 한 건 예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한다거나 담화문 정도로 발표한다거나 하다못해 김여정이 직접 나섰는데 이제 김정은이 직접 나선 건 앞으로의 어떠한 한미 연합훈련도 거부하겠다, 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좀 성의를 보였어요. 예. 야외 훈련 40회 중에 20회를 좀 연기했거든요. 네. 근데 유보하거나 연기도 필요 없다,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북한이 마치 일부러 찬물을 끼얹을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도 확성기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자, 김여정이 허망한 개꿈이라고 철거 안 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서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이 그럼에도 흡수통일 없다, 또 남북 합의 단계별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김정은이 급진적으로 핵무장 확대하겠다고 맞받아친 거죠. 김인환 교수님, 꼭 마치 무슨 기다린 것 마냥 찬물을 끼얹어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성기 철거, 그다음에 흡수 통일안 배제, 그다음에 뭐 9.19 군사 합의 복원, 그다음에 아니면 남북 관계 협의들을 이제 단계적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그 전에도 다 했던 거 아니야? 네. 너무 식상해. 이건 너무나도 예측 가능했던 이야기야. 이거를 가지고 나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그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나는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더 뭔가 확실한 그런 더 큰 요구, 이것을 지금 북한이 지금 남한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조치들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러면 전현무 평론가, 당사자가 저렇게까지 사실 걷어차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맥이 빠질 것 같거든요.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도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면서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이 성격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북한이 계속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4일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네. 대북 확성기 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긴장 완화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김여정 부부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머저란 기만급. 굉장히 좀 날카로운 용어인데요. 네. 하지만 당시에도 통일부는 정부가 남북 관계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북한은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마주 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특히 이 참수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피크 나이프라고 불리는 특수 작전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훈련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 자, 정동영 장관이 이렇게 참수작전 뭐 이런 훈련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오늘 그럼 김정은 메시지 이후에 김인환 교수님,
한미 훈련 이거 더 축소하거나 아니면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번 훈련도 몇 가지를 이미 뒤쪽으로 미룬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북한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통일부나 우리 관계 부처에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 그다음에 긴장 완화 이런 이름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훈련을 연기하거나 더 축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전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일방적으로 훈련을 취소한 바가 있었는데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한국 정부나 아니면 여기서 외교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의 이 핵무력 강화 발언이요. 이거를 내놓은 장소도 사실 의미심장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남포 조선소인데 자,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를 과시한 겁니다. 아니 이거 김정은이 3번씩이나 찾아갈 만큼 상당히 아낀다는 건데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북한이 지금 또 김정은 정권이 가장 지금 핵심을 두는 게 해상 지금 그 핵 투발 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발사하는 그런 그 플랫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5,000톤급 구축함에서 또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상에서 발사했을 때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간에 원점 타격의 가능성이 있지만 해상에서 투발했을 때 해상에서 발사했을 때 바로 그 원점에서 그만큼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6.25 때 재해권은 완전히 상실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또 자존심을 어떤 회복하기 위해서 이 5,000톤급 이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 바로 수직 발사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있고 또 위성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구축함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작정하고 그야말로 내부까지 공개를 했어요. 자 보면은 뭐 군사 기밀이라고 자 저렇게 뒤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내기는 했지만 내부까지 보여주려고 그야말로 과시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자 이 최현호 만약 이게 핵무장까지 된다면 당장 우리한테 어느 수준으로 위협이 될까요? 해상에 띄워놓고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해상 플랫폼 형식, 좀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해상 바지선 형태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다. 육지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도 북한이 이 핵투발 수단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죠. 전술핵을 탑재해서 우리 후방 기지 혹은 부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려서 전시물자의 보급 이런 부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가공할 위력이 닥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구축함 개발 속도가 심상치 않은 만큼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